동업자가 내 옆에서 똑같은 가게를 차리는 것을 막으려면 동업을 종료하고 정산을 할 때 반드시 경업 금지 약정을 해놔야 되고, 그 약정 내용도 충분히 구체적으로 해놔야 됩니다. 바로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얼마 동안, 이 네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 정광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동업자가 어느 날 나와의 동업관계 중에 몰래 또는 동업관계를 끝내자고 하면서 인근에 동일한 영업장을 차린다면, 그러니까 나와의 사업이 아니라 나와의 사업에서 경험하고 모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본인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꿍꿍이를 가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를 상상만 해도 좀 열이 받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경우를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미리 준비만 잘 해놓는다면 이런 상황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헬스장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중에 동업자가 갑자기 나는 그만하겠다고 한 거죠. 어쩔 수 없이 둘의 합의하에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정산도 다 해줬는데, 그러면서 본인은 헬스장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업자가 나간 지 2주도 안 되어서 약 400m 정도 되는 근처에 똑같이 헬스장을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동업을 하던 와중에 사업 준비를 개별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분이 당연히 화가 났기 때문에 동업자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분은 동업자랑 경업금지 약정,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되는 영업을 일정 기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도 해두었는데, 어떻게 동업자는 정산을 받고 나가자마자 근처에 또 다른 영업장을 낼 수 있었을까요? 이건 바로 그 약정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법원이 그 효력을 인정을 해주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동업자가 내 옆에서 똑같은 가게를 차리는 것을 막으려면 동업을 종료하고 정산을 할 때 반드시 경업 금지 약정을 해놔야 되고, 그 약정 내용도 충분히 구체적으로 해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놔야 될까요? 바로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얼마 동안, 이 네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누가, 즉 경업이 금지되는 인적 범위입니다. 동업자만 경업을 못하는지 아니면 동업자가 제3자를 통해서 경업을 하는 것도 금지되는지를 정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갑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의뢰 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즉 경업이 금지되는 물적 범위입니다. 어떤 업종까지 금지할 것인지에 대한 거고, 주로 동종 유사 영업을 금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갑은 의뢰 사업과 동일 유사한 종류의 영업을 영위할 수 없다라고 정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유사한 영업이 뭐냐라는 점에 대한 해석이 또 다를 수가 있어서 가급적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동업으로 카페를 운영했다라고 한다면 유사 영업으로는 디저트 판매업이나 또는 주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영업을 넣는 거죠. 세 번째로는 어디에서, 즉 경업이 금지되는 지역을 넣는 겁니다. 당연히 상권이 겹치는 지역에서의 경업을 금지를 해야겠죠. 예를 들자면 갑은 의뢰 영업장의 2km 범위 이내에서 또는 의뢰 영업장과 동일한 시내에서 의뢰 영업과 동일한 종류의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얼마 동안, 즉 경업을 금지하는 기간을 정해놔야 됩니다. 내 영업이 안정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동업자의 경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갑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동안 의뢰 영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에 더해서 만약에 동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이약금까지 정해놓는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런 경업금지 약정을 할 때는 적정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선을 넘게 되면 법원은 동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라고 보아서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업자와 무관한 사람, 예를 들면 동업자의 친척이 동일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동업자가 다른 종류의 영업을 하는 거, 예컨대 헬스장을 동업했던 사람이 요식업을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는 경업금지 지역을 너무 넓게 설정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내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거죠. 같은 도 내에서 경업금지가 인정된 사례는 있는데 구체적인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서 이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너무 길게 경업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안 됩니다. 평생은 당연히 인정될 수가 없는 거고, 판례 중에서는 10년 정도를 인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이것도 물론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적정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법에 경업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을 종료할 때 미리 경업금지 약정을 해놓지 않는 경우에 이 상법 조항을 근거로 경업을 하지 말라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법 조항은 동업을 종료할 때가 아니라 영업을 양도할 때 적용이 됩니다. 법원은 영업의 양도와 동업의 정산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동업자 간의 경업에 있어서는 이 상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경업금지 약정을 정해놔야 되는 겁니다. 동업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도중에 동업자가 우리 사업이 아닌 다른 일을 한다면 당연히 사업에 방해가 되겠죠. 그런데 동업자의 겸업은 미리 동업계약서에 정해놓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심하다. 예를 들어 다른 사업을 하느라 우리 동업을 소홀히 한다. 동업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면 이건 동업자 간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동업 해지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헬스장 사례처럼 동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몰래 하는 경우라면 이것도 당연히 동업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동업 해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떠나서 중요한 건 동업자가 처음부터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덜 보는 거겠죠. 그러려면 반드시 미리 동업계약서에 동업자가 내 동의 없이 겸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해놓고 위반을 하면 위약금을 내게 하거나 아니면 정산 없이 퇴출하는 내용 등의 불이익을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겸업을 금지하는 거는 지금 동업을 하면서 다른 일을 동시에 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업이 끝난 후에 경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업금지와는 좀 구별이 됩니다. 정리하면 동업에 집중하고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동업자의 겸업금지 의무를 동업계약서에 적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 정산 후에 내가 사업을 이어갈 때 동업자가 인근에서 같은 영업을 못하도록 하려면 동업자의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해놔야 되고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얼마 동안 이 네 가지야 플러스 동업자가 이를 위반할 때 불이익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해놔야 됩니다. 다만 이때 동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댓글 남겨주시면 관련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 주시면 법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 정광진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